오늘은 시궁도에서 잠시 벗어나서 사계도로 진술, 충 및 토의 충형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이란 정반대의 방향성을 가진 두 개의 글자가 만나 충돌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니 이 쌍방 반발이 발생합니다. 가장 쉽게 충을 이해하는 방법은 계절을 상상하면 됩니다. 예로 이 진술충의 경우 진토는 봄에 밖에서 생명체를 무럭무럭 키우는 시공간이고 이 술토는 내부에 수확한 곡물을 저장하는 시공간이니 에너지들의 속성이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시공간이 만나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공간의 핵심은 진토는 밖으로, 술토는 안으로라는 개념입니다. 지장간으로 좀 살펴볼까요? 진토는 을계무, 술토는 신정무의 지장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술충은 이 을계와 신정이 서로 충합니다. 을계는 봄으로 발산 에너지, 이 신정은 가을로 수렴 에너지이기에 그 속성이 정반대입니다. 진월과 수월의 이 무토는 을계와 신정을 담는 터전이기에 동일한 무토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글자는 동일해도 이 품은 에너지, 속성은 정반대죠. 그럼 이제 충미충을 좀 알아볼까요? 이 충미충은 사유축 삼합운동으로 물질을 완성하여 저장하는 것이 축토요. 또 해묘미 삼합운동으로 성장을 완료하는 것이 미토이기에 에너지 성향이 정반대입니다. 또 다른 예로 묘유충하면 묘목은 봄의 새싹을 좌우로 확산하고 유금은 가을의 부피를 최대한 줄이고 활동 공간도 극소화하며 무령을 딱딱하게 만들기에 둘의 에너지 특징이 정반대이기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이 진술충미형이란 정반대의 에너지들의 충돌은 아니지만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 일정 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의 개념을 외우지 않고 이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계의 순환 과정으로 진술충미 형의 의미를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축술미 삼형은 무조건 나쁘다고 외울 것이 아니라 형의 작용력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발현되는 물상이 무엇인지 근본 이치를 시간과 공간으로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사계도로 이 토들의 시공간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시간은 순행한다는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월에서 미월로, 수월로, 축월로, 다시 진월로 순환합니다. 이런 순환 과정에 시공간이 전혀 다른 진술과 충미가 만나면 충이라고 부르고 진미, 미술, 술축, 축진은 형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형하거나 파하는지에 대해 이미 출판한 책 사명론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오늘은 간략하게 의미를 살펴볼까요? 미진조합은 고소에서 현대까지 무슨 관계인지 명칭은 없지만 자연에서는 분명하게 형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시공간이 변화하려면 봄의 무령을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봄의 무령을 여름에 맞는 무령으로 바꿔야 하기에 명백하게 형작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고대의 미진조합을 연구하였어도 문제가 없다고 착각했는지 적절한 명칭이 없죠. 하지만 미진조합이 만날 경우에 어떤 형작용을 하는지 알아야 운에서 미진이 만났을 때 운세를 통변하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미진조합은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게 재물을 탐하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재물을 탕진하거나 도박, 투기, 한탕을 노리는 행동이나 심리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은 사람들의 행위에 국한한 것이고 자연의 순환 과정에서 보여주는 미진형의 개념을 살펴볼까요? 미월의 열매가 다 크면 신월에 딱딱해지고 6월에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미토는 진토에 있는 을목을 향하여 좌우로 펼치는 을의 에너지 활동을 방해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진토는 봄으로 좌우 확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공간이고 미토는 여름으로 열매 완성을 주도하는 시공간이기에
이 미토는 진토를 향하여 진토 속의 을목 에너지를 없애야 미월의 열매가 완성되고 신월의 열매가 딱딱해지죠. 만약 이런 작용이 없다면 시공간이 봄에서 여름으로, 가을로 변하지 못하겠죠. 이런 자연의 근본 이치를 통하여 미진형 조합의 의미를 이해하고 인간의 삶에서는 어떤 물상으로 발현되는가를 연구하면 됩니다. 미진형의 문제는 을의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요. 즉 진토 속에서는 을이 좌우 확산 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미토에 이르면 을이 갑자기 답답해집니다. 이런 시공간 흐름의 의미를 추론하면 진토에서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였다가 미토에 이르러 갑자기 모든 것이 답답해집니다. 예로 진토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개놀이를 시작해 돈을 받아 흥청만청 쓰다가 미토에서 집이 저당 잡히거나 돈을 갚지 못해 깜빵에 가거나 야반 도주를 합니다. 예문 하나를 살펴볼까요? 경신년, 김여월, 임진일, 경자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개미대운 을미년에 일지와 미진 조합을 이루어 주위에서 사채놀이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많이 받았고 미월에는 다단계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미진 조합은 자신의 능력보다 부풀리는 행위를 하려는 것으로 을미년 개미월이니 개수가 을목을 만나 투자를 원하면서 겁제 수가 일간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죠. 또 과거에 무리하게 투자했던 일들이 꼬이면서 이 투자금의 거의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일도 함께 발생했는데 이렇게 미진 조합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벌이다가 미토에서 저당 잡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술미형과 축술형 그리고 진축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술미형은 미토에서 해묘미 삼합운동으로 성장이 완성되었고 술토에서 인호술 삼합운동으로 결실이 완성되었으니 쌍방 작용력에 차이가 발생하여 조절할 필요가 생기죠. 미진 조합과 동일하게 그 의미를 추론해 볼까요? 미토에 있는 정화의 중력작용은 열매를 계속 단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술토에 있는 정화는 인호술 삼합운동을 마감하여 더 이상 열매를 만들 필요가 없고 해월에 이르면 정화와 신금을 해수에 풀어서 윤회를 시작합니다. 이런 시공간 흐름에서 미토 속의 정화가 강력하게 중력작용을 사용하면 술토에서 윤회를 시작할 수 없죠. 따라서 술토는 미토를 향하여 미토 속에 있는 정화 열기, 중력작용을 없애버리죠. 이 과정에 미토 속에서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었던 을목이 술토의 형작용으로 더욱 심하게 상합니다. 따라서 술미형의 기본 물상은 육체가 상하거나 육체를 치료하는 행위로 의료, 가공, 조정 물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축술형이 만나 형을 이루면 인호술 삼합운동과 사유축 삼합운동이 형하는 겁니다. 왜 형해야 할까요? 술토 속에는 시종자가 완성되고 축토에는 새로운 육체가 자라는 상황이죠. 즉 술월의 시종자가 해자 월을 지나면서 수기에 풀리고 축월의 부드러운 무령으로 바뀝니다. 이해가 어려우면 콩이 콩나물로 변하는 과정을 상상하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술토 속에 있는 딱딱한 시종자 신금이 부드러워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축토가 술토를 향하여 정화를 상하게 하면서 신금을 개수로 부드럽게 만들어버리죠. 왜 그래야 할까요? 축월을 지나 인월의 뿌리가 나와야 하는 자연의 이치 때문이죠. 만약 술토를 가만두면 술토 속의 시종자가 딱딱하게 남아서 봄을 향하지 못합니다. 진축이 만나면 형이 아니라 파라고 부르는데 명칭에 구애받을 필요가 전혀 없고 작용력을 살피면 됩니다. 사유축 삼합운동과 신자진 삼합운동이 마감된 곳으로 조절작용이 필요합니다. 진토는 4월에 이르면 꽃 피워야 하기에 만약 축토를 가만두면 축토에 있는 신금이 개수의 냉기 때문에 4월에 꽃 피우지 못하죠. 따라서 진토는 축토를 파하여 신개가 만들어내는 냉기를 해소하면서 열기를 올려서 여름을 향하도록 유도하죠.
자, 정리해볼까요? 미진이 만나면 을목 에너지를 조절하기에 좌우로 펼치는 문제가 생기고, 술미가 만나면 정화 에너지를 조절하기에 육체, 물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축술이 만나면 신금 에너지를 조절하기에 시종자, 재물에 문제가 생기고, 진축이 만나면 개수의 에너지를 조절하기에 윤회 과정에서 정신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개념들은 자연의 순환 과정에서 드러나는 기본 이치를 살핀 것이고, 이런 조합들이 만나 발현되는 삶의 물상들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책 사명론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더 자세한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사명론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책에서 축술미 사명만 설명하기에 축술미가 만나면 흉하고 다른 사명이 만나면 흉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지만 실제로 임상해보면 다릅니다. 보통 두 개가 만나는 형작용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 이유는 관계가 간단하기 때문이죠. 만약 두 개의 형의 삼자간 형 조합을 만나면 흉이 증폭됩니다. 예로 축 및 충 하는데 술토가 축술미 사명을 이루면 흉함이 증가되고, 진술충이 있는데 미토나 축토가 와서 진술미 조합, 진술축 조합을 이루면 흉함이 가중됩니다. 또 명칭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왜 미술축이라 부르지 않고 축술미 사명이라 불렀을까요? 궁금하셨나요? 궁금하셨다면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축토가 술토를 형하고, 술토가 미토를 형하고, 미토가 진토를 형하고, 진토가 축토를 형하기를 반복하죠. 즉, 앞 계절에 있는 토 속에 무언가를 형작용을 통하여 작용하지 못하게 해버려야 다음 계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축술미 사명이라 부르고 미술축 사명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이런 시공간 흐름을 정리해볼까요? 미토가 진토를 향하여 을목 에너지를 조절하여 쉰월부터 가을을 향합니다. 술토가 미토를 향하여 정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해월부터 겨울을 향합니다. 축토가 술토를 향하여 신금 에너지를 조절하여 인월부터 봄을 향합니다. 진토가 축토를 향하여 개수 에너지를 조절하여 4월부터 여름을 향합니다. 이런 상황을 간단하게 기억하도록 표로 살펴볼까요? 먼저 진미 술축진의 시간 흐름 방향을 볼까요? 시간이 순차적으로 흘러갑니다. 이에 따라 무령의 변화도 발생합니다. 지구가 일정 방향으로 순환하기 때문이고 이런 이치를 명리 이론으로 정립하여 형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술축미 토의 형작용은 시간의 방향과 상이합니다. 표로 보실까요? 진미 술축진의 형작용의 방향인데요. 표에서 보는 것처럼 진술축미 토의 형작용은 시간 흐름과는 거꾸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야만 다음 계절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진술축미형의 명칭은 축술미 사명이라고 부르고 미술축 사명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사신의 경우는 인사신 사명이라 부르고 신사인 사명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로켓처럼 에너지를 증폭해야만 하는 자연의 이치 때문이죠. 인사신 사명의 이치는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형작용이 사주팔자에서 이루어질 때 시간의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밑축술진 이런 구조라면 초년 15세까지는 연지 미토의 충형이 발생합니다. 예로 미토가 축토를 충하거나 술토를 형합니다. 30세까지는 월지 축토가 미토와 충하거나 또 일지 술토와 형하고 45세까지는 일지 술토가 월지 축토를 형하거나 시지 진토를 충합니다. 54세 이후에는 진토가 술토를 충하거나 진토가 이 축토를 파합니다. 이렇게 누가 누구를 향하여 형하는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원칙들은 대세운에 따라 변하지만 적어도 사주팔자에서 결정된 근본 구조를 먼저 살피고 난 후 대세운의 변화를 감안하여 삶의 물상을 읽어냅니다. 다음 기회에 더욱 자세히 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